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중 플룸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산부 멘틀의 대류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대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번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플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플룸이란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형성된 폭이 100km 미만인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열기둥 또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플룸은 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 모습이 플룸이 되겠습니다. 플룸. 그래서 요 플룸은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고요. 상부 멘틀에서만 일어나는 활동은 아닙니다. 자, 플룸 구조론의 정의입니다. 멘틀 내부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 지구 내부에 밀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이 일어나 지구 내부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입니다. 상부 멘틀의 운동에서도 온도 차이가 발생하죠.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멘틀 같은 경우도 그 방사성 동위 원소도 있지만 외핵과 가까운 것일수록 뜨겁고 지각에 가까울수록 차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도 변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류가 발생하여 플룸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플룸 구조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확인을 하면 나는 내신 100점과 모의고사 수능 50점 만점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요 그림 그대로 외우면 되고요. 저는 이러면 다 못 외우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기준 하나만 잡고 외우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쪽이라 기준을 잡고 외웠는데 자, 첫 번째로 요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 플룸 보이죠? 자, 플룸의 종류에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빨간색은 뜨거운 플룸이고요. 파란색은 차가운 플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요 지역이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해령의 예시인 대서양 중앙해령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우리 세계 지도 중 미국을 너무 작게 그려서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잘못 그렸지만 알아서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러고 여기 아시아, 유라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자, 요 사이가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인데 이게 대표적인 세계 지도죠. 대서양 중앙해령의 왼쪽에 아메리카가 있고 오른쪽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요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끝에 가장 커다란 곳은 아시아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왜? 아메리카와 아시아 사이에는 태평양이 있으니까요. 태평양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니까 이제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대서양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태평양으로 먼저 가자면 뜨거운 플룸이 일어나서 태평양판 중앙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활동이 하와이와 타히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과 아시아는 화산 활동보다는 판이 섭입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판이 섭입함에 의해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되는데 이로 인해 아시아는 거대한 차가운 플룸의 하강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도 열곡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으로 확장 지었습니다. 이게 플룸 구조론의 구조적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가져왔다 그랬죠? 왼쪽이 플룸 구조론이고요. 오른쪽이 상부 멘틀입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에서는 멘틀의 전체적인 대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부 멘틀의 운동에서는 그야말로 상부 멘틀에서만 수평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플룸 구조론에서 태평양 판 중앙 또는 다른 판 중앙,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지진파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림이고요.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지금 지진파의 속도가 마이너스 0.5라고 적혀져 있죠. 빨간색은 뜨거운 플룸을 의미를 합니다. 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쪽은 차가운 플룸입니다. 차가운 플룸의 지진파의 속도는 뜨거운 플룸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보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차가운 플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곳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면 차가운 플룸이 보이긴 합니다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인도양 같은 경우도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태평양 같은 경우도 뜨거운 플룸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좀 보길 바라고요. 자, 이제 플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플룸의 종류에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운 플룸부터 보면 판이 섭입하는 지역에서 섭입되는 해양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섭입되는 해양판은 결국에 차가운 지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가운 지각과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섭입된 해양판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기가 대략 어디냐? 약 670에서 660km 부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쌓이다가 한계 지점을 도달하면 결국에 하부 멘틀로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멘틀의 최하부에서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게 되면 온도 교란이 일어나서 멘틀 물질을 밀어올리는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플룸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본 친구가 있을 겁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계란이 익어가는 도중에 거기에 물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죠? 막 물이 튀기죠. 그런 것처럼 외핵의 온도는 멘틀의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멘틀 중에서도 더 온도가 낮은 플룸이 외핵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외핵과 멘틀 경계에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온도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멘틀 물질 중 외핵의 온도에 의해서 가열된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진파라는 거는 밀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밀도와 비례될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밀도가 높은 곳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고요. 밀도가 낮은 곳은 지진파의 속도가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도와는 지진파가 서로 반비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차가운 플룸입니다 라고 주어주지 않아요. 주어주지 않습니다. 뭐부터 주어주냐? 지진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다면 이 플룸은 어떤 플룸일까요? 를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자,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요 라고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이건 차가운 플룸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추가로 나오는 문제들이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을 것이다에 관련된 보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뜨거운 플룸입니다. 뜨거운 플룸도 주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라는 거를 먼저 알려줍니다. 이러면 우리들 스스로 이곳은 온도가 높고 밀도는 낮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보통의 문제들이고요. 더 쉽게 낸다면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을 먼저 주어진 후에 지진파, 온도, 밀도 등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보통 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굳이 노란색으로 더덕더덕 붙여놓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면 온도 교란이 일어나는 이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의 핵과 멘틀의 경계면에서 낙하한 퇴적된 차가운 플룸에 의해서 민감한 열적 반응을 일으키고 경계면의 온도 구조가 교란되어 뜨거운 플룸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아까 계란 후라이로 연관 지어서 설명을 했으니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플룸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차가운 플룸이 섭입하고 해양지각이 섭입하고 670부근에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처럼 차갑게 식은 이 플룸이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면 온도 교란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플룸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자, 플룸을 배웠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형이 열점입니다. 플룸 구조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고요. 자, 열점은 고정된 위치에서 뜨거운 플룸에 의하여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을 뜻합니다. 이곳은 산부 멘틀의 대류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플룸 구조론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열점은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일정한 배열이 보이는 화산섬들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 열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열점의 형태입니다.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요 밑에 부분에 이 밑에 부분, 지각의 밑에 부분을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열점. 즉, 정확히는
판의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의 밑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열점이 판이 이동을 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판입니다. 판. 근데 열점의 위치는 꾸준히 변하지 않지만 판은 이동을 하죠.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되는 방향에 의해서 화산섬이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세모가 보일 겁니다. 요 세모가 화산섬인데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산섬이 3개 나타났습니다. 이 소리는 판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점 바로 위에 있는 요 화산섬이 최근에 생긴 가장 어린 화산섬이 되겠고요. 열점에서 제일 왼쪽에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나이가 많은 화산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판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와이 열점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와이라고 불렸던 화산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 이 소린 무엇이냐? 정말 과거에는 이 하와이 즉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이동했다. 특히나 북쪽을 향해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하와이 열도의 이동 방향은 북북서보다는 북서에 가깝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하와이 열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래서 화산섬의 방향, 위치, 그리고 배열을 보고 지금 이 태평양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열점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대륙판, 해양판이든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판 한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판 밑에 있는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판 위에 생기는 화산섬만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의 이동은 상부 멘틀의 대류와 플룸에 따른 대규모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표는 교과서에 있는 표로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을 비교해 준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당연히 이름은 외워야 합니다. 당연히 이름은 외워야 하고요. 자,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수평 운동과 섭입되고 나서의 수직 운동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플룸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플룸의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지구 내부 변동이 지배를 받고 있고 대규모 수직 운동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활동 영역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부 멘틀은 연약권 내부입니다만 플룸은 멘틀과 핵 경계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원동력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상하부급 깊이에서 일어나는 열대류 상부 멘틀에서만입니다. 플룸 구조로는 온도 차이가 존재하고 밀도 차이가 나타나서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과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에 의해서 거대한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동력은 대류의 원동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형으로 상부 멘틀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을 얘기하면 되고요. 플룸 구조는 열점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동대에서 생겨나는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